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사회2 사회 노트 필기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대단원 3단원은요, 경제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오늘은 첫 시간이라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앞으로 점점 수업이 진행되면서 여러분이 경제에서 많이 보는 수요 곡선, 공급 곡선, 그 수요 변화, 공급 변화에 관련된 내용들도 나중에 다뤄보게 될 겁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합리적인 경제생활과 경제체제라는 중단원에서 첫 번째 기회비용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리고 우리가 경제 선택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왜 그 원인은 무엇인지 이런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조금 지금 말씀드리는 게 어렵다고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되게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이 밤에 야식을 시킬 때 어떤 거를 고민할까에서 오는 어떤 선택의 문제, 그리고 배달 어플을 사용할 때 어떤 게 더 좋을까, 뭐 서비스로 있는 걸 시켜야 될까, 가격이 같다면 뭐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배달비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사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활동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얘기를 하고 갈게요. 그래야 이 단원을 시작할 수가 있으니까요. 경제활동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커피 한 잔 먹고 싶은 거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사고 팔고 우리가 돈을 벌고 하는 모든 것들을 경제활동이라고 합니다.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생산하고 그리고 분배하고 누군가에게 줄 것인지, 그리고 소비하고 돈 주고 사는 그런 모든 활동들을 경제활동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지금 재화와 서비스라는 단어가 나왔죠. 재화는 구체적인 물건을 말해요. 신발이나 가방, 음식, 자동차 이런 것들. 그냥 단어니까 외워두세요. 두 번째로 서비스는 이런 겁니다. 선생님의 지금 수업 같은 거, 아니면 의사의 진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시장에서 돈 주고 사기도 하죠. 카페에서 알바생이 커피를 만드는 행위, 이런 것들을 사고 파는 걸 경제활동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은 뭘까요? 요거는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우리 보통 집, 가게라고 하고요. 회사, 기업, 그리고 정부가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서로 어떤 것들을 제공하고 어떤 것들을 대가로 받는지를 보면 경제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기업들은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 있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노동자로 쓰죠. 그래서 우리는 노동이나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 아니면 우리가 가진 돈, 이런 것들을 기업에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기업은 거기에 대한 대가로 우리에게 월급을 주거나 또는 돈에 대한 대가로 이자를 주거나 땅에 대한 대가로 지대를 지불하게 됩니다. 뭐 이건 당연히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겠죠. 기업은 이런 식으로 가게로부터 노동, 토지, 자본을 제공받아서 그것들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냅니다. 물건이나 서비스,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 가게는 그런 물건이나 서비스를 기업으로부터 돈 주고 삽니다. 이렇게 제공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돈 주고 사기 때문에 우리도 기업에게 돈을 줘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화살표가 그런 의미예요. 자, 마지막 정부가 남았습니다. 가게와 기업 간의 경제활동을 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정부는 무슨 역할을 할까? 정부는 도로, 우리가 물건을 사려면 택배차가 와야겠죠. 도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택배차가 어두우니까 가로등이 있어야겠죠. 그런 사회적인 모든 시설들을 간단하게 공공재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부는 우리 사회 모두에게 필요한 공공재를 사회 전체에 제공해줍니다. 그 대가로 기업들은 택배차를 이렇게 움직일 때 공공재를 이용하면서 세금을 내고요. 국민들도 똑같이 공공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금을 냅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어떤 것들을 주고받는 이런 행위들을 경제활동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경제활동이 왜 발생하고 우리는 거기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두 번째, 자원의 희소성 보겠습니다. 자원의 희소성이라는 거는 자원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즉 여기다 정리를 그냥 간단하게 해보면 인간이 가진 욕심, 욕구는 아주 끝도 없죠. 무한한데 비해서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원은 지구 전체적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자원이라고 할지라도요. 그렇기 때문에 자원은 항상 부족해서 우리가 원하는 걸 다 100%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걸 가질까 선택을 해야겠죠. 그래서 자원의 희소성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겁니다. 우리가 왜 선택을 해야 하는가? 그거를 자원에 희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자원의 희소성은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시간이나 장소에 따라서 자원의 가치가 변한다는 상대성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원하는지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희소성은 인간의 욕구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배부를 때는 음식 먹고 싶은 생각이 줄어들죠. 음식 자원에 대한 욕구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배고플 때는 또 똑같은 음식이 엄청나게 먹고 싶어지겠죠. 자, 이런 것들을 희소성의 특징, 상대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같은 재화라도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시간이 달라지거나 그걸 사용하는 시간 또는 그게 있는 장소가 달라지면 또 희소성이 달라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거는 한번 예를 그림으로 간단하게 그려볼 텐데요. 라면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컵라면 같은 걸 먹으면 얼마 정도 할까요? 뭐 컵라면은 한 1,000원 정도면 먹을 수 있죠. 자, 이거는 보통 한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원의 희소성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어딜 가나 편의점에서 1,000원만 내면 컵라면을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이 아니라 저기 멀리 있는 유럽의 스위스, 그곳에서도 산꼭대기 빙하에 있는 융프라우라는 아주 멋진 설경을 가진 산꼭대기 지역의 마을을 갔다고 합니다. 거기서 산 정상에 올라서 아름다운 빙하를 보고 너무 좋은데요. 물론 가는 길도 쉽지 않겠죠. 이런 식으로 기차를 타고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거기서 우리 한국에 컵라면을 판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외국에 가서 한국 음식을 먹고 싶은데 못 먹었죠. 그리고 지금 여기는 스위스 빙하가 덮인 융프라우 정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국에 컵라면을 판다? 이거는 모든 사람이 한 번쯤은 먹어보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컵라면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대요. 10,000원 하나에. 그런데도 사람들이 많이 사 먹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에서 길거리에 있는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컵라면보다 스위스 융프라우 정상에 있는 컵라면은 자원의 희소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즉 훨씬 더 자원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간의 욕구에 비해서 이런 경우에는 똑같은 컵라면이라도 희소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그림을 잘 기억하시면서 자원의 희소성 개념을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하는 과정에서 포기하는 아쉬운 것들이 생기겠죠. 예를 들면 야식을 뭐 먹을까 고민을 하는데 족발은 30,000원, 좀 비싼 것 같아. 치킨은 10,000원, 근데 너무 바삭해서 맛있어. 라면은 2,000원, 싼데 얼큰한 국물이 있고 막 이런 장점들이 있어요.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나는 오늘 좀 돈을 많이 받았어. 월급날이니까 조금 비싸긴 해도 족발을 먹겠다라고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내가 가진 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을 포기하는 것들이 생기겠죠. 치킨 10,000원, 그 치킨의 바삭한 걸 포기해야 됩니다. 반대로 또 라면의 얼큰한 국물 맛도 포기해야 되죠. 자, 요런 것들의 가치를 지금 돈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세 번째 나오는 개념은 뭐냐면 바로 빨간색으로 쓰겠습니다.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기회비용은 뭐냐면 내가 어떤 걸 선택해서 포기하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거 있죠. 여기서는 10,000원이 치킨이 제일 가치가 높기 때문에 여기서는 치킨의 이 바삭한 내 만족감, 요게 바로 기회비용이 된다는 겁니다. 기회비용 정리해 볼게요. 어떤 것을 선택해서 내가 포기해야 하는 것들 중에서 가장 가치가 큰 것, 뭐가 크다? 가치가. 요것을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기회비용이 왜 발생할까요? 우리는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 돈도 없고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뭐라고 하죠? 자원의 희소성이라고 하죠.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선택을 해야 하고 언제나 포기하는 것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포기하는 것들 중에 가장 뭔가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오늘 수업의 내용이에요. 기회비용의 특징은 좀 이게 사람마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나는 족발을 선택했지만 다른 사람은 족발의 그 뭔가 돼지의 그런 향기가 싫을 수도 있죠. 그러면은 너는 왜 족발이 최고라고 생각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나는 라면이 최고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은 라면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자, 이렇게 개인마다 선택하는 기준이 달라지고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기회비용이 족발이 되는 거겠죠. 라면을 선택했고 포기하는 것들 중에 가장 가치가 높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기회비용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우리는 선택을 할 때 기회비용을 가장 낮게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저게 무슨 말인가 한번 다음에 살펴볼게요. 자, 마지막 오늘 수업에 배울 내용은 그래서 우리는 자원도 부족하고 우리 기회도 한정되어 있어요. 기회비용이 언제나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그냥 생각 없이 경제적인 선택을 내리면 안 됩니다. 우리 돈을 잘 써야 돼요.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때도 항상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달 음식 시켜 먹을 때 되게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지죠. 그게 바로 합리적 선택이라는 겁니다. 합리적 선택은 가장 내 돈을 조금 쓰면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만족감을 얻는, 여기서는 교과서에서 편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편익이라는 거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만족감이나 이익을 말하는 겁니다. 내 이익이 가장 높아지는 선택, 만족감이 높아지는 선택, 뭘로? 가장 적은 비용으로. 자, 가장 적은 비용, 기회비용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만족을 높이면서 기회비용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바로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합리적 선택의 방법은요, 방금 얘기했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간단해요.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가 얻는 이익이나 만족감, 편익이 내가 그것을 선택하는 데 들어간 비용, 돈, 어떤 수단, 요거보다 커야 됩니다. 당연한 거겠죠?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비용이 같으면 어떨까요? 족발 회사가 배달에 뭐 어플에서 봤더니 족발 2개가 있어요. 근데 둘 다 중짜리가 3만원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가장 나에게 이익이 큰 것, 즉 편익이 큰 종류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비용은 같지만 어떤 업체에서는 막국수를 서비스로 주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합리적 선택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막국수를 서비스로 주는 요 업체를 선택한다. 자, 만약에 내가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이 같다. 막국수도 다 서비스로 똑같이 주고 똑같이 가격이 똑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격이 똑같다가 아니라 뭔가 서비스도 주는 것도 똑같고 족발의 맛도 비슷하다. 그럴 때는 편익이 같으면 비용을 가장 적게 할 수 있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밑에의 경우에는 지금 내가 얻는 만족감, 족발의 맛이 다 비슷해요. 그럴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면 배달비를 우리가 고려하죠. 맛이 똑같으면 배달비 비싼 거 3,000원 이상 하는 거 잘 선택 안 하잖아요. 그래서 비용이 낮은 배달비 1,000원짜리 요 족발 업체를 선택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때도 합리적 선택을 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 가장 포기하는 것 중에 비용이 높은 것이 기회비용이다. 만족감이 높은 것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고요. 우리가 기회비용을 낮추면서 합리적 선택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식으로 경제활동을 기업과 국가 그리고 가정에서 이렇게 서로서로 복잡하게 하고 있는데, 자, 이 과정에서 항상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게 뭐냐면 제일 나에게 편익을 크게 가져다 주니까, 만족감을 주니까. 자, 요런 내용들이 오늘 수업에서 배운 내용들이었습니다. 오늘 수업 잘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